회장님, 금고 안에 이상철 서명이 찍힌 봉투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리고 방금 전에 기자 이수빈이 AP그룹 가족비리 제목으로 예고를 올렸습니다. 누가 내 금고를 열었는지 명단부터 다시 불러. 명단에 가족도 넣으실 건가요? 이지혁이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눈빛이 말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누구도 예외 없어. 그 새벽 AP그룹 대표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반짝였지만 실내는 모니터의 푸른 빛이 이지혁 얼굴만 더 잔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스스로 비혼주의라고 말해왔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경계할 틈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상철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이지혁의 금고에서 발견됐으니까요. 옆에 서 있던 보안 총괄 박진석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석도 압니다. 이런 건 한 번 터지면 사실보다 이미지가 먼저 사람을 죽인다는 거요. 그리고 정부 스마트시티 사업 입찰을 코앞에 둔 AP그룹은 신뢰도 하나로 판이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이상철 서명 봉투라니요. 누가 봐도 노골적인 함정이었고 누가 봐도 목적이 분명했어요. 회장님, 봉투는 지금 열어보실 건가요? 박진석이 물었고요. 이지혁은 한참 동안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면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그럼 그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 열지 않고도 누가 넣었는지 먼저 잡아.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원래 이런 시간에 대표실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고성희가 움직인다는 건 이미 바깥이 소문으로 불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이지혁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이수빈이요. 제목만 던졌는데 댓글이 폭발입니다. 이지혁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AP그룹 회장실 금고, 가족 라인 의혹 같은 자극적인 말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더 무서운 건 분노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가족도 친구도 다 갈아버리거든요. 고성희, 이수빈이 단독으로 움직였을까? 고성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먹이를 줬다고 봐야 합니다. 누가요? 내부입니다. 내부면 박영나? 고성희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침묵 자체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며 이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업 윤리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타이밍을 계산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새벽 이지혁은 가장 먼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이지혁이 마음을 터놓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봉투 터졌지. 너도 기사 봤어? 기사보다 더 빨리 돈이 움직였어. 하늘건설 쪽에서 우리 컨소시엄 파트너들한테 전화 돌린다. 하늘건설. 그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 턱이 단단해졌습니다. 하늘건설의 중심엔 정우영이 있었습니다. 정우영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오만했고 예전에 이상철에게 모욕을 줬던 일로 이지혁의 마음에 깊은 금이 간 사람이었어요. 그 금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고요. 박성재, 누가 내 금고를 열 수 있는지 리스트 다시 보내. 너 지금 내부를 찍겠다는 거냐? 찍기 전에 내가 먼저 봉합해야지. 그런데도 이지혁은 한 가지를 끝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에게 바로 전화하는 것.
이 지역은 아버지 이상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성실하게, 조용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김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다정은 늘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이 지역은 그 둘이 또다시 돈봉투 같은 단어에 묶여 욕을 먹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지역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사회가 소집됐고 그 자리에서 박영나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외부 감사를 받아야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 말이 정답처럼 들리는데요. 이 지역은 그 정답이 덫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외부 감사는 시간을 잡아먹고 시간이 잡아먹히면 입찰은 무너집니다. 입찰이 무너지면 AP그룹이 잃는 건 사업 하나가 아니라 미래 판 전체였어요. 이 지역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박영나 이사님, 감사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 지역이 말을 끊고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 금고 접근 로그랑 CCTV 공백 시간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 박진석이 자료를 펼쳤고 사람들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 2시 11분부터 2시 18분까지 복도 CCTV가 7분 비었습니다. 지워졌다는 말이야? 누군가가 숨죽여 물었고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운 게 아니라 비워진 겁니다. 마치 원래 없던 것처럼요. 그 7분이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누가 왜 누굴 살리려고 그 7분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날 밤 이 지역은 결국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이 지역을 오래 짝사랑해 왔고 한 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도 이 지역이 부르면 늘 와줬습니다. 그게 지은호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지은호, 나 지금 사람을 못 믿겠어. 이 지역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지은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이 지역은 원래부터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못 믿는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건 이 지역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회장님 가족 쪽으로도 줄이 들어온 거 아닐까요? 이 지역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보자 더 깊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이 가족 얘기만 나오면 잠깐씩 무너지는 걸 압니다. 특히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이 지역은 세상과는 싸워도 그 둘을 상대로는 끝까지 강한 척을 못하더라고요. 지은호는 그날 밤 위험한 연락을 하나 돌렸습니다. 지강호에게요. 지강호는 권력과 정보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많은 게 바뀌는 사람인데요. 지은호는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 알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지강호, 서명 감정 가능해? 지강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가능은 하지. 근데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널 먼저 잡으려고 할 거다. 잡히더라도 해야겠어. 이 지역 대표님이 무너지는 건 보기 싫어. 지은호가 보기 싫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견딜 수 없어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었고 그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거절당한 뒤에도 지은호는 늘 그 사람 곁에서 자신을 갈아넣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수빈이 기사를 실제로 터뜨렸습니다. 제목은 더 독해졌고 문장들은 더 교묘했어요.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결론부터 심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기사 한 방으로 이상철이, 김다정이,
이지혁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상철이 먼저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내가 뉴스에 나오던데 이게 뭐냐? 이상철 목소리는 차분한 척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수치심이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돈봉투 단어에 묶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이지혁은 억지로 숨을 삼키고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함정이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이상철이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냐? 너냐? 아니면 우리 집 누군가냐? 그 질문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이 자기 가족을 의심하는 말을 입에 담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찢을수록 정우영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정우영은 늘 그랬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 김다정이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김다정은 평소라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다정은 손에 작은 수첩을 쥐고 있었고 그 수첩은 김다정이 중요한 걸 적을 때만 꺼내는 물건이었습니다. 지혁아, 너 봉투 끝까지 파면 안 될 수도 있어. 이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가족이 공격받고 있는데요. 김다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봉투가 아버지 이상철을 찌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만든 방패일 수도 있어. 누굴 지켜요? 김다정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지환. 이지환. 그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지환은 집안의 문제아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묘하게 중심에 서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지혁은 이지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이지환을 의심해야 하는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장수. 가족과 회사 사이를 오가며 늘 심부름을 하던 사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경계에서 빠져 있던 사람. 이지혁은 그 익숙함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아는데요. 익숙함은 배신을 숨기기에 최고의 가면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성재, 정우영 움직임은? 박성재가 짧게 대답했어요. 정우영, AP 컨소시엄 파트너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어. 그리고 조옥래 쪽도 움직였다. 조옥래? 조옥래가 이상철 아버지 근처에 사람을 붙였다는 얘기 있어. 이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옥래는 도움을 말하며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한 사람이었고 그 손길은 늘 가족의 약한 틈을 찾았어요. 그때 고성이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순이가 오늘 오전에 비서실 출입 기록을 조정했습니다. 정순이가? 정순이는 늘 회사에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데 조용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은 사람일수록 많은 걸 보고 듣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이가 왜?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정순이가 그 7분이 생긴 시간에 출입 카드 기록상으로는 사무실에 없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증언으로는 그날 정순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 줄이 선명해졌습니다. 7분, 정순이, 기록 조작.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정순이가 혼자 움직였을 리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지강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명 감정 결과 나왔어. 지은호가 숨을 삼켰고요. 이지혁도 표정을 굳혔습니다. 지강호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같지 않아.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고 오래 보고 흉내낸 흔적이 있어. 이지혁은 그 말이 뜻하는 걸 바로 이해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오래 보고 흉내냈다. 그 말은 공격자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정우영이 판을 깔았더라도 칼을 쥔 손은 AP 안이나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범위가 너무 좁아져요. 이지혁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 이지혁은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날만큼은 숨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고 어머니 김다정의 삶을 흔들고 싶지 않았고 친구 박성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지은호의 마음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지혁에게 그 모든 걸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석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입니다. 금고 봉투와 동일한 종이가 하늘건설 쪽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 박성재가 딱 잘라 말했어요. 정우영이 우리가 피해자 프레임까지 짜는 중이네. 이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AP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정당한 피해자가 되느냐의 전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되면 동정이 붙고 동정이 붙으면 여론이 붙고 여론이 붙으면 입찰판이 뒤집힙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정우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여유롭게 말했어요. 이지혁 회장님, 요즘 바쁘시죠?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 내 금고 건드렸지? 정우영이 웃었습니다. 난 직접 손 더럽히는 타입 아니야.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거든. 그 말이 더 소름이었습니다. 정우영은 지금 내부 배신자를 믿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 배신자는 아직 AP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폭발하지 않기로요. 정우영이 원하는 건 이지혁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지혁은 반대로 가기로 했어요. 냉정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정우영이 가장 싫어할 방식으로. 고성이 이수빈이랑 접촉해. 기사 내리게 하진 말고 대신 더 파게 만들어. 지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표님, 더 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더 파야 이수빈이 정우영이 준 먹이의 냄새를 맡을 거야. 박성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수빈을 미끼로 쓰겠다는 거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끼라기보단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진실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지. 그 밤 지은호는 혼자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지혁이 위험해질수록 지은호는 더 가까이 붙고 싶었는데요. 가까이 붙을수록 지은호는 더 아파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에게 끝내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성이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정순이가 어젯밤 퇴근 후에 조옥래를 만났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순이와 조옥래가 만났다면 그 줄은 더 깊습니다. 회사의 줄이 집의 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연결점 어딘가에 김장수, 이지환 같은 이름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정순이 동선 전부 따라.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호, 너는 지강호랑 계속 붙어. 서명 말고 봉투종이 출처까지. 지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 짧은 대답에 지은호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여기 있을게요. 그런데 이 지역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정우영은 이미 다음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봉투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정우영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건 AP그룹 회장 이지혁의 자리도 이상철의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정우영이 진짜 원하는 건 단 하나, 이지혁이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을 이지혁 손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이수빈이 새 글을 올렸습니다. AP그룹 내부자 7분의 진실을 말하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지, 내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내부자가 이지혁에게 어떤 이름을 던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지혁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튀어나올 이름은 정우영보다 더 아픈 이름일 거라고요. 가족 이름일 수도 있고, 지은호가 다칠 수도 있고, 박성재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지혁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영, 내가 판을 깔았다고 생각하지 근데 판은 내가 뒤집어.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의 문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순이의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의 것인지 그게 지금부터 진짜 문제였어요.